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국내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FC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을 잡고 최근 4경기 3승에 성공했다. 이정효 감독이 교체 카드로 활용한 박태준과 이강현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울산전 3연승에 성공했다. 연패를 당하며 고전했던 시즌 초반을 지나 이제 다시 팀 스피릿이 살아난 모습이다. 마그노도 돌아왔기에 감독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 만큼 이 경기에서는 연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북은 3연패를 당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원정 연패에 이어 지난 홈 경기에서는 보아탱이 퇴장을 당하며 2골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 아직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기에 박원재 대행 체제로 나서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에르난데스를 비롯해 부상자 이슈도 큰 이번 시즌이기도 하다. 광주는 정호연과 김한길, 이건희 등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경기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이 경기 역시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인 전북 상대로 광주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청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랜드에 완패했다. 경기 시작 20분도 되기 전에 이미 이득점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고 총 4실점을 했다. 모따와 정석화 등이 최전방에서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파울리뉴의 공백이 느껴졌고 수비도 무너지고 말았다. 거기에 지난 라운드에서 문건호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라운드에 빠지는 악재도 있다. 이어서 안양은 경남전에서 터진 야구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수원 삼성과 이랜드 등이 추격 중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리영직과 달레이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는 데다 공수 밸런스가 가장 빼어난 팀이기도 하다. 이태희와 주현우 등 측면에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 천안은 모따의 한 방에 기대를 걸겠지만 이창용과 김동진이 버티는 안양 수비를 쉽게 넘어서긴 힘들 것이다. 달레이와 야고, 마테우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안양이 승리하고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FC 안양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원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무승부에 그쳤다. 대전을 경기 내내 두들기며 3득점을 뽑아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개점 휴업에 들어갔던 이상현이 득점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고 야구의 시즌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 양현준 이상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양민혁도 성장 중이기에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울산은 무승부만 기록해도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주중 광주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후반 막판 엄원상의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 내내 압박에 기여를 올린 광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2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이번 원정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다. 루빅손과 주민규, 이명재와 이규성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이 이번 원정에서 기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고와 이상원, 양민혁이 3톱으로 나서는 강원의 화력도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은 수시즌 동안 울산 상대로는 늘 어려운 경기를 했었다. 또 마무리가 되는 공격진과 달리 김영빈과 윤석영의 느린 발이 공략되는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기에 엄원상과 켈빈, 루빅손 등의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성남FC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전남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나고 말았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후이즈와 알리바예프 등을 벤치에서 기용하며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전반 막판 집중력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는 홈 일정이고 후이즈와 이정엽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정승용은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돌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부산은 지난 라운드 청주 원정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
비로 인해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으나 그걸 감안했다 해도 경기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패신과 최건주, 안병준의 쓰리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라마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후이즈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기회를 해결할 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임민혁과 라마스가 중원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가져오며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패신이 뒷공간 침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산이 중요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아이파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FC 서울 대 대구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 인천을 상대로 승리했다. 울산에 패하며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했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경기 이후 성남 팬들의 물병투척으로 기성용이 중요 부위에 맞는 등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적 우세를 잘 살린 인천전이었기에 이제 연승에 도전한다. 기성용이 빠질 수 있는 이번 경기에는 파로세비치와 김신진이 최근 중용되는 황도윤과 더불어 중원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대구는 부상에서 돌아와 경기를 지배한 세징야를 앞세워 광주의 역전승을 따냈다. 먼저 선제 득점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세징야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그간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냈는데 박창현 감독에게 첫 승을 안겼고 이제 연승에 도전하는 상황이다. 서울은 일류첸코와 임상엽, 윌리안 등이 공격진에 나서 상대 수비를 홈에서 경기 내내 공략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톨라가 최근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점유를 하며 상대 침투를 막아내고 있는 대구가 쉽게 흐름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서울도 에드가와 세징야를 앞세울 수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남FC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주중 경기에서 안양에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감독 교체를 통해 새 판짜기에 나섰고 승격에 도전한 이번 시즌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박민서와 서재원, 윤주태 등이 아라블리의 공격 파트너로 나서는데 입대한 원기종의 공백을 메우긴 역부족이고 무셀리아니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송홍민과 이강희가 나서는 중원 경기력은 준수한 편이다. 이어서 김포는 정환철과 플라나의 연속 득점으로 아산을 원정에서 잡아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시즌 초중반이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루이스가 부상으로 2경기 연속 빠진 데다 감독이 완벽한 몸 상태가 되기 전까지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기에 더 의미 있는 승리였을 것이다. 이 경기 역시 지난 라운드와 비슷한 선수 기용이 예상된다. 경남이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환철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고 김원균과 김현훈, 박경록 등 중앙 수비가 라인을 유지할 김포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김포가 원정에서 원하는 승점 1점 경기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수원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전북 원정에서 승리하며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득점을 먼저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상대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우세를 확실하게 살리며 승리했다. 이승우가 멀티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지동원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빛났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리그 선두를 만나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하며 역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포항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제주와 무승부에 그쳤다. 홍윤상이 선발 윙어로 나선 경기 초반 선제 득점을 터뜨렸지만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래도 무패를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오베르단과 왕겔손, 조르지 등
외인 선수들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동희와 전민광 등 박태하 감독이 신뢰하는 수비진의 안정감도 대단한 모습이다. 몰레알과 김주엽, 이승우 등 수원도 역습으로 결과를 맡겨볼 만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3경기 연속 멀티 실점한 수비진은 최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르지와 허용준, 정재희와 백동성 등이 경기 내내 침투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포항이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